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합니다. 마감 40분 앞두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프로들은 어디에 시선을 집중했을까요?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주제는요, 바로 중국 리오프닝입니다. 자, 오늘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상보다 효과가 빠르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은 우리에게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토론이 심오하죠. 이 이야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 꼽아주신 섹터입니다. 오늘은 시세에 앞서 헤드라인 나온 것처럼 화장품이나 카지노 중심으로 강세가 일단은 나오거든요. 이 섹터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오늘 일단은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소비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고요. 뉴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달,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항공, 여행, 리오프닝 가지고 강세를 보였었다가 이번 올해 들어오게 되면서 챗GPT 쪽으로 그 분위기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일단 그 두 가지 연유를 해서 오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뉴스 업데이트 네. 그리고 순환매 다시 돌아온 이들의 순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뉴스 업데이트부터 여쭤봤을 때 춘제 기간 동안 이 중국 안에서의 여행객이 23% 전년 대비 올라가서 네. 코로나19 전에 거의 한 90%까지 회복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보복 소비가 이제 본격화하는 거예요. 이번 여행 관련 지표에 있어서 이건 확실히 살아난다라고 보신 지표가 있어요? 이미 살아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봉쇄를 풀게 되면서 이게 억눌려 있던 말 그대로 소비 심리가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소비가. 일단 뭐 이 봉쇄를 풀게 되면서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계속 연결이 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춘절 얘기도 상당히 좀 많고 뭐 양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뭐 양의 전후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 거죠. 지금 이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나는 소비를 원동력으로 해서 경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이게 양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비는 현재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수요를 가져올 것인가. 약간 지금 이제 중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에서 어쨌든 반발 심리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누그러뜨릴 만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뭐 회복이 되고 있느냐, 이건 회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춘절 기간 동안에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상권 방문자 수가 어마어마하죠. 1,400만 명. 서울 인구보다 더 많고 경기도 인구보다 더 많아요. 와. 거기다가 이제 마트, 음식점 같은 경우 매출이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이제 뭐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연하게 이제 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소비 심리가 얼마만큼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관건인데 그 소비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책을 보자. 그럼 양성률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힘은 이제 거의 잃은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전에 11월 달, 12월 달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봉쇄를 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초기 부작용 같은 것들은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달에 마찬가지 거쳤었고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다 거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뭐 의학 기자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어쨌든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겨울에 이 우세종이 독감하고 코로나 얘기가 같이 나왔잖아요. 이 얘기 즉슨 뭐냐면은 코로나의 어떤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졌고 네. 독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감기도 위험한 사람들 분명히 위험하다는 거 저도 네. 압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전보다는 그래도 안심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대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송태현 과장님도 이 이슈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하고 일단은 이 이슈에 있어서는 리오프닝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AI의 집중도가 커지면서 리오프닝 관심도가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리오프닝 수혜가 이전만치 못할 수 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우리 쪽의 보복 조치, 그러니까 중국 쪽의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도 효과가 적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리오프닝 효과 이전만큼 크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게 보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뉴스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었었고 워낙 그 전에
이제 안 좋았던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저효과가 사실상 오래 나올 수 있는 뭐 이러한 이제 이 타이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미중 관계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아주 격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얼마 전에 풍선 관련돼서도 이제 네. 스파이 풍선을 터뜨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예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아주 급속하게 안 좋아질 취약은 가능성은 일단 적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미중 관계 자체가 그냥 거리감이 있는 거지 여기서 급속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과의 뭐 누가 먼저 선지르고 푸느냐 뭐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중국에서도 발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풀게 되면 우리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욱더 앞으로 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좋게 보시네요. 그럼 리오프닝 주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송 과장님 오늘 유독 카지노가 강한 건 이유가 뭐예요? 실적적인 측면이 가장 빠르게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카지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실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으로 인해서 올라온 건 아니죠. 일본에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VIP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뭐 중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첨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가장 뭐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뭐 이런 쪽이 더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실적을 이번에 보여줬고 여기에서 중국까지 열리면 더 잘 갈 거야 라는 심리가 반영됐다. 맞아요? 카지노주 오늘 유독 강한 이유 다른 이유로 보세요? 정 팀장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적이다. 이거는 이미 데이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부정을 했다가는 팩트체크에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카지노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 관광객이 유입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년에 카지노 매출이 괜찮았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 뭐래도 상상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죠. 만약에 관광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폭발적이다. 올해는 카지노 매출이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일단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 춘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마카오 카지노 매출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1월달 카지노 그러니까 1월달에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2%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만약에 그 마카오로 갔던 분들이 우리나라 오게 된다면 이게 결국 우리 쪽으로 다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동안 마카오 관광객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94%가 또 중국과 홍콩 관광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끼게 되면 뭐래도 상상 이상이라는 게 이런 데이터에서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올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결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방한 외국인이 97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서 71만 명이 카지노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겠죠. 1,500만, 2천만 늘어갈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저 퍼센테이지대로 70%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또 카지노를 가게 된다라면은 단순 계산으로 더블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카지노 업계들은 지금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손님이 몰려온다 아니라 돈이 몰려온다 이렇게 돈이 생각할 몰려온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카지노 업계는 기분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7년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3천만 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광객들이 다 카지노를 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2021년도 데이터를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관광객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또 잘 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잖아요. 네. 화장품도 그 논리로 접근하면 LG생활건강은 오늘 빠져줘야 되는 게 네네. 아닌가. 4분기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아모레 그룹주와 같이 잘 갑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이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번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었던 그 인터뷰 내용도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괜히 이게 시장에서 질이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고 싶은 건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지금 이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다 보니까 안 좋았던 것은 또 뒤로 빼고 좋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객이 오게 되고 중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지금의 부진이 좀 탈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4분기 실적 물론 100% 긍정도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지금 데이터상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좋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몰아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만 네. 놓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가보죠. 오늘 강한 카지노와 화장품 네. 그리고 몇몇 미용 의료기기 하지만 오늘 쉬는 뭐 엔터라든지 여행까지 포함을 해봤을 때 리오프닝 안에서 시세는 오늘 강한 쪽으로 쭉 갑니까? 탑픽은 어떻게 줄이세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아웃바운드가 아니고 인바운드다. 그 인바운드 대상이 중국인이다. 그러면 중국인이 오길 누가 가장 애타게 기다릴까? 보게 되면 카지노거든요. 지금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롯데 관광개발도 그렇고요. 그리고 탑픽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아. 깜빡할 뻔했네요. 롯데 관광개발인데 오늘 일단 강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주도 쪽에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데 여기가 거의 중국인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다 보니까 잠시 지금 동남아 쪽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근근히 이어왔는데 이제 뭐 중국에서 오게 된다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분 좋은 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주지사가 어쨌든 지금 중국인 대상에서 무사증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뭐 카지노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이제 인바운드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제주지사의 어떤 열정적인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 종합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 저는 마음이 롯데 관광개발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분기 이제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 수치가 요즘 100%가 다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100%가 성장했거든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폭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뭐 질적인 부분은 줄을 수 있지만 양적인 부분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롯데 관광개발의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덜 갔네요. 다른 카지노주 대비 어디까지 그렇죠.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7,500원 이상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카지노 대비 좀 적게 간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연유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중국이 전용 카지노를 만들어놨는데 중국이 안 와요. 그러니까 롯데 관광개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이제 답답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목표가 17,500원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 가격 14,000원에서 14,500원. 네, 그리고 17,500원까지의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오늘 카지노주의 상승이 실속 있는 상승이네요.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섹터 봤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강한 종목 중에 우주항공주. 스페이스X 마스터 플랜 성공적. 이제 고공비행 준비 완료됐을까요? 사실 이달 들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레벨업이 가능하냐? 이벤트 만발입니다. 우리 송태용 과장님께서 이쪽 매력적으로 보셨습니다. 선정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 엄청 강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오. AI라든지 로봇 이러한 성장형 섹터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후단에서 뭐 자율주행도 움직였고 뭐 그리고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이 섹터 자체가 이슈가 국내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요즘 보게 되면은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우주항공 관련된 이 프로가 많이 기획이 되고 있고 정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언론 노출의 빈도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아예 없었어요. 실적이 없었었는데 실체도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체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사업성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주항공 섹터 한 번 정도의 레벨업이 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2월에 아크인베스트와 함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다가 실체 없이 밀려 내려갔던 이런 섹터가 이제는 우리에게 좀 체감이 되고 달라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송 과장님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뉴스가 또 테슬라 이슈가 아닐까 싶거든요. 마스터 플랜 3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1에서 모델 S랑 Y 모델 S랑 3죠. 나왔고 2에서 대중화됐고 3에서는 그럼 우주항공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힌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율주행을 통해서 하게 될 때 저궤도 위성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사실 이제 스페이스 X를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받겠다. 이런 것에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한번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스페이스 X 관련돼서 그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잖아요. 네. 일단은 발사에 성공을 해야 됐었고 아직까지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도 이 망 자체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수익화가 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에서는 충분히 이 저궤도 위성을 통한 구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우주여행 관련돼서 이제 이 지구의 한 바퀴를 돌게 되는 이런 부분의 여행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수익성 자체를 거기서도 얘기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테슬라가 이제 마스터 플랜 공개하면서 장기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여기서 뭔가 숫자로까지 연결이 되면 주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다시 한번 우주항공주가 주가는 테슬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테슬라의 흐름보다는 네. 사실상 이슈가 얼마만큼이나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이슈가 얼마만큼이나 이 우주항공 사업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이것이 사실상 있는 거고요. 뭐 사실 테슬라의 주가하고 비례를 하게 됐으면 테슬라가 이미 100%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주항공도 그에 버금가는 정도가 올랐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못했고.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슈가 얼마만큼 이제 크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이제 이 스페이스 X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우주항공 산업 전반적으로 얼마만큼이나 반향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스페이스 X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원앱 같은 경우에도 네. 1분기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 이제 발사를 1차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 사업의 이 개화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거니까 그에 따라서는 주가가 여기서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원앱 이런 포인트들이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들로 체크를 해보자. 정 팀장님도 여기 매력적으로 보세요. 이 주가 레벨업이 가능한 올해 달라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마스터 플랜 3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작이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이 말씀 왜 드냐면 그 2016년도에 마스터 플랜 2가 나왔을 때 네. 테슬라 주가 급등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스터 플랜 1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마스터 플랜 1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상용화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마스터 플랜 1이 성공하다 보니까 다음은 뭘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완전 자율주행, FSD 이쪽인데 FSD가 아직 성공했다 보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그동안에 또 아시겠지만 그 앨런 머스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행동이 좀 자본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마스터 플랜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파급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실성이 또 낮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낮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어. 종목들. 그래서 그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네.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쉬울 조금 수 있다. 추 때보다는 좀 아쉬운 주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와야 이들의 주가 모멘텀을 다시 탄력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의 우려감들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지금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 생산 중단이 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테슬라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완전 자율주행이었던 시스템이 완전히 장착이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주 산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의 테슬라 자동차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 어떤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기차로만은 테슬라가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 과장님은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는데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주항공청 개청한다는 뉴스도 있고 이야기도 나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가능하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 자산이 계속해서 선호받는지 그런 환경도 중요할 텐데 핵심적인 주가 모멘텀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위험자산 관련돼서 투자 심리는 계속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성장형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단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수익성 자체가 꼭 스페이스 X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기업이 사실 버진 갤럭틱 홀딩스라고 한때 정말 우주 이제 여행 관련돼서 엄청나게 핫했던 기업이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민간 여행 관련돼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 쪽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2분기부터 다시 민간 여행 관련된 이 여행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일단은 모멘텀적으로는 확실히 이쪽 관련돼서 앞으로 올해 나올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를 많은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론 노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수급이 붙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세트렉, AP 위성 다 같이 좀 상승세가 나오는 오늘장인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 준비 완료예요. 사실 오늘 이달 다 보여주는 흐름이 좋아서 우리 송 과장님의 탑픽은 어떻게 추리시는지. 일단 속도만 보게 되면 AP 위성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뭐 세트라가이 그리고 캔카와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종목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인텔리안테크도 물론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덜 빠졌는데요? 다른 종목 대비?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3분기 때부터 이미 턴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4분기 때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게 되면 이 9월 30일이 사실상 이제 주가의 저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반영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2023년도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 증기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100% 이상의 영업이익이 또 한 번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앱 관련돼서 사실 이제 저궤도 위성에 들어간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안테나에 대한 이제 이 공급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 안테나가 원래 하던 일이었었는데 그 해상 안테나 관련돼서도 부품에 대한 납품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텔리안테크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작년 시세가 괜찮았었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78,3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어디까지의 흐름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전 고점 부근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것이 9만 원이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6월에. 일단 가고 거기서에 대한 물량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7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4,000원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인텔리안테크 실적이 기반되는 우주항공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수준까지 89,000원의 회복을 예상하셨네요.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